전략 1장 여섯 번째 강의는 1-6절 연용량과 이제 비열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비열이 뭐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로는 줄 per 킬로그램 per 그 디그리 또는 켈빈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섭씨 온도를 주로 쓰게 됩니다. 혹은 이제 칼로리로 나타낼 수도 있고 킬로칼로리도 나타낼 수도 있고 연용량은 반면에 이제 질량은 지금 없죠. 그러니까 물질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열 곱하기 질량을 연용량이다. 그래서 연용량은 Q 나누기 델타 T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용량은 물질의 특성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 같이 여기 이제 작은 컵에다가 물을 담가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다의 물을 보면 똑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을 경우에 어떤 놈이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냐면 요 조그만 컵에 담아 있는 물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연용량은 바다가 여기 이제 물컵보다 이제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열로 나타내주면 똑같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도를 가열을 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열량을 가열해서 나타나는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연용량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비열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연용량은 이제 물질의 특성은 아니고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는 사실을 로부터 우리가 이제 연용량은 단위 온도 변화당 그 가열된 열 우리가 이제 주입된 열 그래서 이제 C는 델타 T분의 Q 이렇게 나타내주고 비열은 연용량을 질량으로 나눠준 거 혹은 이제 비열 곱하기 질량은 연용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좀 앞선 시간에 몰 비열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몰 비열은 요 단위 질량당 연용량을 보통의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질량 자리에 그 몰로 이제 대체를 해주면 단위 몰당 연용량을 몰 비열이다 이렇게 단위 몰당 연용량을 몰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열과 몰 비열의 차이는 질량 대신에 이제 몰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용량에다가 우리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시스템에 주입된 에너지, 열 에너지는 일부는 내부 에너지로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로 쓰이고 일부는 그 시스템이 외부의 한일로 쓰인다. 그래서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델타 W 이제 기체가 한 일은 이제 압력과 부피 변화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델타 W는 P 델타 V 이제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 분자의 Q 자리에 요 지금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연용량 C는 델타 T분의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델타 U 플러스 델타 W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물질의 연용량을 측정할 때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둘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실린더에 가스를 집어넣고 한 놈은 이 피스톤을 꽉 그냥 고정을 시켜놨어요. 고정을 시켜놨다는 얘기는 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가 등적 과정 혹은 정적 과정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이제 아이소코릭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른쪽은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실린더에 이제 열을 공급을 하면 이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이제 기체가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체가 자유롭게 팽창을 하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등압
과정이다. 이거는 이제 등적 과정 혹은 정적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정압 혹은 등압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요 경우에 등적 과정의 경우에 개의 부피를 일정하게 이거 꽉 피스톤을 고정을 시켜 놓고 가열을 할 경우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없습니다. 그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없기 때문에 연용량을 이 경우에 부피를 일정하게 해서 측정한 연용량을 C하고 아래 첨자 V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CV라고 하는 건 V가 일정할 때의 연용량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놈은 뭐냐면 델타 U 나누기 델타 T. 언제?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 첨자에 이제 V를 넣습니다. 요 이제 변화량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 미분의 개념으로 쓰는데, 그때 이 델타 자리에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 편미분, 파셜 U, 파셜 T at constant V 이렇게 쓰는데,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때 내부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뭐 부피의 함수, 온도의 함수일 수 있지만 부피를 딱 고정시키고 그놈을 온도의 함수로만 미분을 해라. 내부 에너지를 부피를 고정시키고 온도의 함수로만 미분을 해. 온도의 변화량만 봐라. 이런 의미가 이제 미분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연용량을 우리가 정적 연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용량인데 볼륨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할 때 측정한 연용량. 그래서 우리가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 이게 이제 정적 연용량입니다. 정적 연용량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물 15도씨 정도 되는 물의 1g에 대한 정적 연용량을 계산을 해보면 물 1g에 대한 정적 연용량은 대략 1칼로리 퍼 그람 도스, 1칼로리 퍼 도스 혹은 4.2 줄 퍼 도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 1g에 대한 정적 연용량 값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경우는 압력은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대신에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부피가 팽창하고 압축할 수 있도록 부피가 팽창할 수 있게끔 부피가 움직일 수 있게끔 했을 때 측정한 연용량. 그래서 개의 압력을 일정하게 했을 때 또 우리가 연용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부피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프레셔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존재합니다. 그죠?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측정한 연용량, 압력을 일정하게 했을 때 측정한 연용량을 C sub P, CP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하면, 요놈은 델타 T분의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at constant pressure, 압력이 일정할 때 측정한 연용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놈도 이제 굉장히 변화량이 변이가 되면 요놈은 다 이제 편미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놈은 그래서 d partial U, du dt at constant pressure 더하기 압력은 항상 일정하니까 미분할 필요 없죠. 그래서 P 곱하기 dV dt at constant pressure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러한 연용량을 압력이 일정할 때 측정한 연용량을 정압 연용량이다. 이렇게 정압 연용량이다. 압력이 일정할 때 측정한 연용량은 정압 연용량이고, 요 놈은 일반적으로 정압 연용량은 이제 정적 연용량은 내부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의 값인데, 정압 연용량은 기체가 한 일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압 연용량은 정적 연용량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물질의 정적 연용량, 그 다음에 정압 연용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CV는 du dt at constant volume. 우리가 여기 이제 U라고 하는 게 이때의 Q는 이제 U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압 연용량은 du dt at constant pressure 더하기 P dV dt at constant pressure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물질의
연력량을 측정하는 연력량에 대한 공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열 에너지, U라고 하는 열 에너지가 quadratic degrees of freedo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곱항을 갖는 자유도라는 의미예요. 제곱항을 갖는 자유도. 예를 들면 병진 운동을 하는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속력의 제곱 혹은 2m분의 p 제곱, 그래서 운동량의 제곱으로 나타내주고, 회전 운동하는 경우는 뭐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의 속력의 제곱. 그리고 이제 회전 운동할 때의 오메가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면 변위의 x 제곱에 비례하는 건 이제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용철에 매달린 진자가 진동할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단진동하는 놈의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뭐 kx 제곱 이렇게 나타내주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제곱항의 자유도, 얘는 이제 운동 에너지, 얘를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에너지 같은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자유도가 어떤 제곱항의 자유도를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등분배 원리를 쓸 수가 있고, 각 자유도당 평균 운동 에너지, 각 자유도당 평균 에너지는 뭐 2분의 1, 우리가 이제 볼트만 상수로 나타내지면 KT 혹은 2분의 1 RT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N개 입자가 있을 때는 N개 입자의 자유도당 평균 에너지는 2분의 1 NKT, 뭐 그다음 몰수로 나타내지면 2분의 1 nRT. 근데 그 자유도가 F개가 존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자유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자유도를 그냥 F로 놓고 계산한 이제 에너지 등분배 원리를 이용한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단원자 분자인 경우는 병진 운동만 하니까 우리가 자유도가 F가 뭐 3이고, 뭐 회전 운동까지 포함하면 자유도가 뭐 2개가 더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자유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열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는 에너지로 주어졌을 경우에 그때의 연력량 값을 계산을 해보면, 정적 연력량을 계산하면 요 놈은 부피를 일정하게 했지만 내부 에너지는 뭐 부피, 압력 이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제가 이제 요거 nRT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F의 nR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되면 뭐 2분의 3 nR, F가 3이니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수소기체, H2인 수소기체 1몰의 정적 연료량을 계산한 건데, 예를 들면 자유도가 병진 운동에 의한 자유도만 있으면 F가 3인 경우잖아요. 그 경우는 수소기체의 연료량은 2분의 3 nR, 수소기체 1몰이니까 n이 1인 경우니까 2분의 3 r이 될 테고, 만약에 이제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이제 기체 분자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로테이션까지 할 수 있잖아요. 회전 운동에 의한 자유도가 몇 개라고 했죠? 그 2개라고 했죠. 그래서 요 2개까지 더해지면 2분의 5 nR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까지 해주면 수소 기체의 연료량이 어느 정도의 템퍼러처가 되면 2분의 5 nR로 이제 증가를 할 테고, 템퍼러처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템퍼러처가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 기체 이원자 분자, 기체 분자가 진동하는 효과까지, 진동 에너지까지 우리 고려를 해준다고 했죠. 진동 에너지의 자유도는, 진동 에너지는 이제 병진 운동과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 병진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자유도 2개가 더 들어가서 2분의 7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진동에 의한 자유도가 2까지 되면 하이 템퍼러처에서는 수소기체의 1몰의 연료량이 2분의 7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반면에 정압 연용량을 계산하려면 정압 연용량인 경우는 DUDT 내부 에너지를 템퍼러처로만 미분하는 게 아니고 이 볼륨의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기체가 한 효과까지 고려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 이제 기체 수소기체의 경우 이상기체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상기체는 상태방정식이 PV는 nRT 이건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경우 이제 PV는 nRT니까 요 놈은 볼륨을 압력이 일정할 때 P가 일정할 때 부피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해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현미분해줘라.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이제 dv dt at constant pressure를 해주면 그 값은 P분의 nR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요 값은 P분의 nR이 돼서 P분의 nR 곱하기 P는 그냥 nR이 되겠네요. 그래서 nR이 돼서 이쪽을 계산하는 거는 이 내부 에너지를 압력이 일정할 때 뭐 온도로 미분을 하나 볼륨을 일정하게 할 때 계산하나 똑같죠? 여기는 여기서 내부 에너지는 압력과 볼륨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요 값을 계산하나 요 값을 계산하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값은 2분의 F nR이기 때문에 요 놈을 계산하면 그게 정적 연용량이 되고 요 부분을 계산하면 그게 nR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 정적 연용량과 정압 연용량의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CP는 CV 더하기 nR. 근데 우리가 이제 몰 비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연용량으로 정압 연용량, 정적 연용량의 관계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요 놈을 이제 몰로 나눠준 놈이 몰 비열이잖아요. 양변을 n으로 다 나눠주면 몰로 나눠주면 요 이제 대문자 CP는 소문자 CP로 바뀌고 여기 대문자 CV는 소문자 CV로 바뀌고 여기는 R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 놈은 연용량으로 나타내준 관계식이고 요 놈은 이제 몰 비율로 나타내주게 되면 몰 비율로 나타내주면 CP 정압 몰 비율은 정적 몰 비율 더하기 기체 상수 R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상기체의 경우에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단열 지수, 뭐 에디아베틱 익스포넨트 그래가지고 단열 지수 감마라고 하는 걸 단열 팽창할 때 제가 잠깐 썼었는데 그 단열 지수가 자유도 F분의 E 더하기 F를 그 단열 지수 이게 사실은 단열 지수라고 이제 썼지만 여기 이제 F분의 E 더하기 F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정적 연용량 정압 몰 비율 정압 몰 비율을 연령도 마찬가지 정압 몰 비율을 정적 몰 비율로 나눠준 값이 F분의 E 더하기 F가 됩니다. 그래서 CP를 계산해주면 그 CP가 2분의 FR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분의 FR이 CV가 되니까 2분의 FR 더하기 R이 그 정압 몰 비율 이렇게 되고 CV는 그냥 2분의 F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식을 이용해주면 그러니까 CV분의 CP는 F 자유도 F분의 E 더하기 F 그게 바로 단열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단열 지수라고 하는 거는 몰 비율의 B로 정압 몰 비율 나누기 정적 몰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그 연력학에서 자주 쓰는 관계식이니까 그 의미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제 고체 같은 경우 저희가 마인슈타인 그 스프링 모형 그 침대 스프링 베드 모형 뭐 이런 거 보였는데 격자들끼리 이제 고체들은 이제 서로 이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정들이. 그래서 그랬을 때 고체 결정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하고는 달리 자유도가 꽉꽉 그냥 용철처럼 베드 스프링처럼 침대의 스프링처럼 꽉꽉 연결된 그 결정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 모든 고체 결정의 몰 비율은 템퍼러처하고는 상관없이 기체 상수의 3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체 결정에 대한 듀롱 푸티 법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고체 결정인 경우는 자유도가 용철처럼 묶여 있을 때
운동 에너지에 대한 자유도, X축으로 진동하고 Y축으로 운동하고 뭐 Z축으로 운동하는 세 개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자유도가 있고 또 각 방향에 대한 진동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세 개, 운동 에너지에 대한 자유도가 세 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자유도가 세 개. 그래서 고체 결정인 경우는 자유도가 6입니다. 그래서 F는 6이기 때문에 그때의 정적 몰 비율을 계산해주면 정적 몰 비율은 2분의 FR이 되고 이때 F가 6이기 때문에 정적 몰 비율은 기체 상수의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뒤롱 푸티의 법칙입니다. 이, 이 그래프는 그 템퍼러처에 따른 온도에 따른 연용량 우리가 이제 1몰에 이 경우는 이제 연용량은 이제 1몰의 금속 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1몰의 금속. 그 1몰의 금속에 대한 연용량이 이제 정적 몰 비율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경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납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런데 요놈들의 연용량 혹은 정적 몰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템퍼러처가 낮을 때는 연용량이 0으로 가지만 템퍼러처가 점점 증가하면 결국은 다 모든 고체 결정들이 이렇게 사말이라고 기체 상수의 3배가 되는 사말로 이렇게 다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이 가장 빨리 수렴을 하고 알루미늄이 그 다음 수렴을 하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천천히 수렴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기체에 대한 연용량, 뭐 고체 결정에 대한 연용량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완전히 온도만의 함수로 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적 연용량, 정합 연용량, 정적 몰 비율, 정합 몰 비율 등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끝으로 이 문제는 얘를 지금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밥솥에 밥을 할 때 밥솥의 뚜껑을 자주 열면 밥이 선다라고 합니다. 밥을 뜸들이는데 자꾸 저기 뚜껑 열면 밥이 잘 안 익어요. 그래서 밥이 잘 안 익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뚜껑을 자주 열면 밥이 잘 안 익는 이유, 밥이 선다라고 하는데 밥이 잘 안 익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네. 우리가 지금 배운 걸 보면 우리 이제 열량 Q라고 하는 거는 온도 변화 NCP 델타 T 우리가 이제 정합 몰 비율 곱하기 이제 온도 변화 또는 이놈은 이제 정적 몰 비율 곱하기 온도 변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 보면 정합 몰 비율이 일반적으로 몰 비율보다 큽니다. 그죠? 정합 몰 비율이 정적 몰 비율보다 큽니다. 근데 이제 밥이 익으려면 온도 변화가 빨리 데펴져야 되는데 똑같은 열량을 공급했을 때 정합 몰 비율이 정적 몰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정합 몰 비율이 정적 몰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정합 몰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정적 몰 비율인 경우 때보다 천천히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Q가 일정할 때 CP가 CV보다 크기 때문에 델타 T는 요놈이 더 작아지는 거죠. 온도 변화가 좀 천천히 빨리 안 올라가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게 되면 밥솥에 뚜껑을 연다는 얘기는 뭐냐면 뚜껑을 닫아 놓으면 정적 몰 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뚜껑을 열게 되면 이제 정합 몰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뚜껑을 열게 되면 이제 정합 몰 비율을 적용을 하게 돼서 정합 몰 비율이 적용되면 뚜껑을 닫았을 때 정적 몰 비율이 적용될 때보다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밥이 설익게 되는 거죠. 아셨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잠열과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